눈이 하얗게 쏟아지던 겨울밤이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청년 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걷고 있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합격 통지서에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재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도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허탈감이 가득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낡고 작은 국밥집 앞에 멈춰섰다. 가게 밖에 붙어있는 손글씨 안내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따뜻한 국밥 무료 제공. 누구든 오세요. 한동안 안내문을 바라보던 재훈은 갈등했다. 자신이 여기서 국밥을 얻어먹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배고픔은 그의 자존심을 이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공간 안에 구수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다. 안쪽에서는 노부부가 분주히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국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어서 와요. 추운데 많이 힘들었죠. 여기 앉아요. 곧 따뜻한 국밥 나와요.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재훈을 맞아주었다.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놀림에는 익숙함과 정성이 묻어났다. 재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가 국밥을 기다리는 동안 몇몇 손님이 더 들어왔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몸을 웅크린 채로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곧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여기 맛있게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재훈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을 한 입 떠먹자마자 그의 온몸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듯했다. 국물 한 모금 밥 한 숟갈이 잊고 있던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 요즘 많이 힘들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보며 우린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어요. 그 시기가 끝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 단순한 말이었지만 재훈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그는 국밥을 다 먹은 뒤 할머니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잘 된 거예요. 힘이 날 때까지 언제든지 와요. 재훈은 다시 거리에 나섰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미묘한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다시 국밥집을 돌아왔다. 문을 나서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재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다. 저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물론이지. 손님들께 국밥 가져다 주는 걸 도와줄 수 있겠나? 그날 밤 재훈은 국밥을 나눠주는 일을 도왔다. 따뜻한 국밥을 받아든 사람들의 미소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 불씨는 차갑고 어두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재훈의 마음속 겨울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다음날 밤도 눈은 어김없이 내리고 있었다. 재훈은 하루 종일 고민하다 결국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 느꼈던 따뜻함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와 같은 구수한 국물 냄새가 재훈을 반겼다. 노부부는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재훈을 본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그런데 이렇게 자주 와줘도 괜찮겠나? 내 할 일은 없고.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 솔직히 말했다.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취업 준비 중인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더 잘 됐네. 여기 와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렇게 재훈은 다시 국밥집 일을 돕기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바쁘게 움직였다. 일을 하는 동안 그는 잊고 있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듯했다. 그날 밤 국밥집을 찾은 손님들 중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초췌한 얼굴에 추운 날씨 탓인지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재훈은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질 못해서. 재우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기에 그 감정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저분 좀 더 챙겨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손님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큰 그릇에 쿡밥을 담아 보냈다. 그 남자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음식을 먹었다. 일이 끝난 뒤 재우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쿡밥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은 이런 일 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우리도 옛날엔 힘든 시절이 많았어요. 그땐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줬거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을 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지.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우리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재우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날 밤 재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이런 따뜻한 손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눈 내리는 길을 걸으며 그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다. 쿡밥집에서의 시간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눈 내리는 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쿡밥집을 오가는 일이 이제는 재훈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를 돕는 동안 그는 어느새 익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쿡밥집은 유난히 손님들로 붐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분주하게 주방과 홀을 오가며 식사를 준비했고 재훈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돕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다. 괜찮으세요? 재훈이 급히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그냥 잠깐 숨이 찼을 뿐이야. 그러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재훈에게 말했다. 재훈아, 오늘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니? 나는 할아버지를 좀 돌봐야 할 것 같아. 재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기꺼이 역할을 맡았다. 쿡밥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며 손님들의 요구를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가게가 조금 한산해졌을 무렵 재훈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해야겠지. 사실 요즘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 재훈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할머니와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과로로 인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나도 힘이 드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재훈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항상 강해 보였던 할머니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제가 더 자주 도울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도록.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재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맙구나, 재훈아.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날 이후 재훈은 쿡밥집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뿐 아니라 재료를 준비하고 청소를 돕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맡았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쿡밥집의 운영 방식과 노부부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쿡밥집을 찾은 한 손님이 재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돕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저도 이 쿡밥집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 따뜻함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돕고 있어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런 마음이 참 보기 좋네요. 저도 이 국밥 한 그릇이 큰 힘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훈은 마음이 뭉클했다. 자신이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지만 중요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다가왔다. 그날 밤 재훈은 혼자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움트고 있었다.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선 작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의 시간이 흐르고 쿡밥집에서의 일은 재훈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점점 일을 줄이고 휴식을 늘리는 사이 재훈은 쿡밥집에서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쿡밥집에 머물 수만은 없었다. 할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재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다. 매일 밤 그는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내가 떠난다면 두 분은 어떻게 되실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조용히 재훈을 불렀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재훈아, 내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괜찮단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 재훈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그는 취업을 위해 쿡밥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두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제가 떠나도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이 흘렀다. 재훈은 직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 그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쿡밥집에서 배웠던 끈기와 정성을 자신의 일에 녹여냈다. 재훈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쿡밥집에서 받았던 따뜻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쿡밥집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예전의 쿡밥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카페의 화려한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실망감과 함께 그리움이 몰려왔다. 재훈은 쿡밥집을 운영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한 작은 마을에 두 분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이 급해진 재훈은 바로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겨운 풍경 속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 집 앞마당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재훈은 크게 외치며 다가갔다. 두 분은 고개를 들어 재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재훈이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재훈을 꼭 안았다. 할아버지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재훈은 두 분과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눴다. 쿡밥집에서의 추억, 재훈의 성공, 그리고 두 분의 근황까지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재훈은 두 분에게 자신의 새로운 결심을 전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두 분의 쿡밥집 이름을 이어받아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쿡밥집을 다시 열고 싶어요. 두 분이 전해주신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내가 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재훈은 두 분의 응원을 받아 힘을 얻었다. 그는 희망의 쿡밥이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이전 쿡밥집이 있던 자리에서 가게를 다시 열었다. 재개장한 쿡밥집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 되었다. 개장날 재훈은 특별히 두 분을 초대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쪽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그를 지켜봤다. 재훈은 손님들에게 쿡밥을 나르며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눈 내리는 밤 쿡밥집의 따뜻한 불빛은 거리의 어둠을 환히 밝혔다. 재훈은 쿡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새로운 다짐을 되새겼다.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희망과 사랑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